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74쪽의 주가 상승의 핵심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의에서는 책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그리고 종목도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전 수급 분석을 함으로써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강의를 통해서 주식의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수가 있죠. 수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세력들의 의도를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번에 매집을 하니까 너도 이 종목 사도록 하여라, 이렇게 주위에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서 정보를 준다면 사실 수급 분석이 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도 대한민국의 구석 시골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을 만한 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 또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역으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또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얻어서 주식 투자를 뭐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단계와도 같아서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한 몇 명 정도는 돈을 벌 수가 있겠지만 정보가 퍼지면 퍼질수록 그 가치는 희석이 되고 또 중간에 사람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 정직하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내용과는 다른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지도 받아보고 또 여러가지 어떤 모임에도 나가고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정석 투자를 하십시오. 정보에 의존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정보 어떤 라인이 끊어지면, 또 라인에서 배신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그 라인의 어떤 정보에 의지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라인이 끊어진다거나 라인에서 어떤 중간에서 전달이 잘못되어서 내한테 잘못된 정보가 넘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믿었던 정보에 의해서 크게 뒤통수 맞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자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세 조작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석 투자를 하시고 또 그리고 실력을 기르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많고 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떳떳하잖아요. 뒤통수 때리면서 어떤 남과 다른 우월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해서 어떤 면에서 좀 비겁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수급 분석이라는 이런 정직하게 나가면서도 어떤 전공법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수급 분석 공부를 통해서 전공법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돈을 버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급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함인데,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그리고 앞서 강의를 했던 소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트에서 보면 분명히 적혀 가지고 있어요. 보조 지표라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는 보조 지표거든요. 어떤 투자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주된 수단으로 변모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 분석 그 자체만 가지고서 자꾸 매매 시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의 차트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경우가 많겠죠. 또 하여튼 뭐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나 소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어떤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일취월장할 것입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부터, 물론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는 책 뒷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적어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차트를 잠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차트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나온 주식 가격의 어떤 자치들이죠. 수급의 관점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면 세력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재 시점에서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전제 조건이 이런 여러가지 뭐 과거의 여러가지 이 패턴들이 반복이 된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거의 움직임과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뭐 할 것인지 이런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세력들이 그리는 하나의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만 가지고서 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차트의 미래의 주가를 예상하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그림이 약간 이제 달라 보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앞서 봤던 차트가요, 다시 한번 보면 2012년 3월부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 보면 2012년 3월 경이면 요 부분이네요. 그림을 좀 앞서 본 차트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일부분에 대한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검은색이 주가 차트거든요. 이제 주식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빨간색이 세력들의 물량 변화고, 초록색으로 된 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 가격을 이렇게 보면 어차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흘러내렸죠. 내렸지만 이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쭉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 가격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차트와는 좀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이제 주식 차트를 바라보게 되면 주식 뭐 앞서 뭐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통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물량을 이제 꾸준히 매집을 했죠.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주식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큰 변동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다른 쪽으로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세력들이 이 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식 가격을 흔들고 가지고 놀았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주식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상승 쪽으로 움직여 줘야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향후 주식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라면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이런 상승 쪽에 무게를 더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뉴스라든지 어떤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소문들, 재료들을 조금 더 비교를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식 가격의 흐름과 세력들의 물량의 변화, 세력들이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세력들의 의도를 한층 더 파악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종목에서 주가 수준은 세력들의 평균 단가에서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손해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 이렇게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주식 가격의 전개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이제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 재료들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매매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훨씬 수월하게 내릴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확률적으로 높은 성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보시는 화면이 뭐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에도 굉장히 뭐 항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EPS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죠, 2010년 한 6월 경에 굉장히 이제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 그런데 실제 주가는 실적이 이렇게 좋을 때보다 이때보다 훨씬 더 떨어진 이때가 사실은 2001년이 딱 지난 시점이네요. 이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의 고점이었죠. 주가가 훨씬 더 그때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죠. 어떤 주식 가격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뭐 기업 가치에 수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차트만 보고 사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이래 기본적 분석을 조금 겸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더 낫겠죠. 물론 뭐 기본적 분석이 좋다, 기술적 분석이 좋다, 수급 분석이 좋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분석법을 쓰든 무엇을 쓰든 결과적으로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더 높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매매 법칙에 의해서 너무 하나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손해겠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어떤 유동적인 어떤 사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없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놓고서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게 안 되고 하나에만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거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기본적 분석 역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돈의 흐름을 놓고서 기술적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자꾸 적분을 이렇게 해 들어간다면 투자의 성률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자, 이런 기본적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하여튼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관에서 내는 분석 보고서를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참고로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또 꺼내는 이유는 굉장히 한 화면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2011년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 있죠. 5월에서 7월경 요 사이에 굉장히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어떤 뉴스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좋은 뉴스가 나왔고, 그게 1월 달에는 이제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은 악재고 이것은 호재죠. 그런데 이런 소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 분석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관련 분석 보고서를 참고한다는 걸 알고 역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앞서 봤던 그 차트의 실질적인 뉴스의 흐름인데,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을 내고서 세력들은 물량을 매수를 한다 이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고서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고서 세력들은 물량을 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제 역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때 맞추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사고를 열어두고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제 소문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트도 이제 실전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락앤락이라는 종목인데, 물론 그 내용도 제가 카페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걸 또 예를 드는 이유가 이 소문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문 자체를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과 보세요.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얼마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막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문을 낸 사람들은 실제 매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악재를 내고서 12월경이죠.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잠깐만요. 주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세력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량을 계속 이렇게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문 자체를 이용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래 정리를 해 드리면, 주식 가격의 상승을 예측하기 위한 어떤 핵심을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수급 분석입니다. 주식의 가격은 수급 분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도 이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 분석도 소문도 역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리고 반대로 비싸게 팔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소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력들이 속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돈의 흐름이란 것이고, 이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 반대로 세력들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핵심을 분석하기 위한 순서는 제일 좋은 거는 세력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친구 만들기가 어렵고, 만든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망이 어느 순간 끊긴다고 했을 때 한순간 나는 이제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공법으로 수급 분석을 정확하게 배워둔다면 나머지 어떤 보조적인 수단을 위해서 의해서 세력들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카페에서도 한번 이걸 다루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기 위해서는 안 좋은 소문도 내고 주식 가격을 막 흔들므로 인해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량을 털어내고 이런 작업을 한다 이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급 엑스레이에 있는 세력 추이라고 하는 그 화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화면입니다. 정시의 돈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모르겠어, 우리 HTS에서 볼 수 있는 화면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유일한 화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시 주변 자금이라고 하면서 HTS에서 뭐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객 예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뭐 고객 예탁금이 어떻게 증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에 있는 어떤 종목을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또 그리고 뭐 시스템 매매도 있고, 제가 장중에 매일 시황 분석을 하면서 세력들의 수급 상황을 이제 실제 돈이 어떤 종목에 얼만큼 순매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화면하고도 또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표시를 해둔 것처럼 박스에서 녹색으로 표시를 해줬죠. 어떤 여기에서는 지수가 됩니다.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학업종 예를 들어볼까요? 화학업종에는 이 세력들이 주황색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화학업종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화학업종의 지수는 박스권 흐름으로 막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화학업종에서 물량을 확보한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화학업종의 지수가 상승을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만 잘 보게 되면 앞으로 주도 업종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죠. 옆에 있는 의약품을 보면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는데 더불어 어떤 지수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에서 이미 이때 이제 저가에서부터 세력들로 물량을 매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적어도 이만큼 될 건데, 내가 여기서 물량을 세력들이 돈 들어오니까 매수를 한다 손치면 이미 세력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고, 어느 날 공매도 전략을 취하면서 팔아 제끼면 나는 그냥 손해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학업종 같은 경우를 보면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했지만 아직 지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면 세력들이 이 종목 뭐 종목 업종이죠. 화학업종 내의 어떤 여러가지 종목들을 가지고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지수를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또 세력들은 저가에서 계속 물량을 매수를 해서 세력들하고 내 평균 단가 거의 비슷해요. 또 때로는 내가 세력들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면 모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질 때 내가 들어가면 오히려 세력들보다 더 유리한 평균 단가를 가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할 때 어떻게 돼도 세력들은 물량을 이쯤에서 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샀을 때보다 이미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높아져 있잖아요. 그럼 내 여기서 이제 물량을 처분하게 되면 나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엑스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화면을 굉장히 자주 보셔야 돼요. 이 화면만 봐도 그냥 앞으로 시장의 주도 업종은 무엇이구나 하는 게 그냥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그냥 어떤 업종이 어떤 뭐 돈이 얼만큼 들어갔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화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화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시에서 세력들이 어떤 업종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의 흐름입니다. 뭐 정시 뭐 주변 자금처럼 아니면 어떤 업종에 얼만큼 돈이 들어갔다 이런 뭐 두리뭉실한 그런 정보가 아니고, 화학업종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지만 지수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 벌려고 하면 지수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약품은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했지만 그만큼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업종의 지수도 올랐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세력보다 불리한 내가 평균 단가를 가지게 되고,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하게 되면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런 화면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코스피는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어떤 전제도 깔 수가 있죠. 코스피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계속 움직였지만, 박스권으로 움직였지만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 매집했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화학업종은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 매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으로 지수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간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철강업종도 박스권의 움직임으로서 크게 세력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지만 계속 물량을 확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업종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화학업종, 철강업종, 밑에 있는 정권, 금융, 보험이라는 이런 업종들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앞으로 이런 업종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돈을 남기려면 이 업종의 지수가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업종을 갈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큰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전용 카페에 올려드렸던 2013년 유망 종목이라는 화면입니다. 뭐 올려드린 지 뭐 상당 기간 되어 흘렀기 때문에 수급 엑스레이나 시스템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이 화면을 보고서 또 관련되는 종목을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분석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수급 분석이란 것이 과연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수급 분석을 배워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거 아무리 가지고 좋다 말다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과거일 뿐이고, 또 과거의 여러가지 사례들 중에서 잘된 것만 이야기한다면 또 그럴듯하게 끼워 맞출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현재 실전에서 2013년에 유망 종목이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추측으로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의 흐름 그 자체잖아요. 앞서 우리가 본 화면에서
이렇게 업종에서 이제 화학업종과 철강업종과 증권업종과 금융업종과 보험업종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매집이 되었다. 이쪽으로 돈이 몰렸다. 그럼 이 업종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물량을 많이 매수를 했는지, 또 그리고 물량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실제 주가는 오르지 않았는지를 찾아보면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수급 분석 자체가 좀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어요. 제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뭐 제가 어떤 추적으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돈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부터 매집이 되었어요.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 계속 물량을 매수를 했거든요. 또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부터, 락앤락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부터,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12년 6월부터 물량이 계속 매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전부 다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 철강업종, 금융업종, 증권업종 이렇게 살펴볼 건데 전부 다를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해드리면 왜 유망 종목인지, 를 이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과연 수급 분석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앞으로 뭐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수익률 제고에도 또 주식 투자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LG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왜 유망 종목이라고 했는가? LG화학에서 2012년 5월경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쭉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늦게 매집을 시작했죠. 한 국내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자 7월 말부터 시작을 매집을 했네요. 그런데 이 LG화학의 주식 가격은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때마침 1월 달에 세력들이 포트폴리오 조정한다고 많이 밀어붙였죠. 그래서 주식 가격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지금 시점이 모든 기술적 지표가 무너진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뭐 물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쌍바닥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야 뭐 말하기 나름이니까. 자, 중요한 것은 LG화학이란 종목을 2013년 유망 종목이라고 한 이유는 세력들이 물량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식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력들이 돈을 남겨 먹기 위해서는 이 주식 가격은 올라야 된다는 어떤 그냥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돈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LG화학의 여러가지 어떤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시장에 떠도는 여러가지 소문들을 종합을 한다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게 좀 해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2011년도에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때 한번 하고 실패했죠. 그리고 2012년도 한 5월경에 또 한번 어떻게 세력들이 해볼까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모두 다 돈을 번다는 어떤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세력들이라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세력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뭐 투자는 돈, 움직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손실도 더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세력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던 이 OC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세력들이 세 번째 시도를 했죠. 이번에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이 OCI라는 종목을 가지고서 세력들이 한 번 더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종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주식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또 이 종목 역시 LG화학처럼 최근 어떤 기술적 지표가 모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훨씬 더 매수하기가 좋겠죠. 또 그리고 이 종목으로 세력들이 돈을 벌어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뭐 LG화학의 경우처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시장에 들어오는 또 돈은 여러가지 소문들까지 어떤 취합을 해서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최근에 떠도는 뉴스 보니까 뭐 태양광이 다시 뜬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세력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던 OCI는 2013년 유망주입니다. 자, 락앤락 같은 종목도 제가 카페에서 분석을 해드렸죠. 2012년도 11월경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아이고 물량을 틀리고 있죠. 이 종목도 유망 종목이 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세력들이 물량을 중간에 좀 튼 것도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외국인들도 물량을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의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일찌감치 파악을 했었더라면 굉장히 좋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한 2012년도 11월 말경에 완전히 주가가 떨어져서 이때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서 진입을 해도 되는 시점이었죠. 어떻게 되었던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주식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별거 있습니까? 이 종목으로 앞으로 세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종목 역시 뭐 앞서 말씀해드린 다른 종목처럼 뭐 기술적 지표, 기본적 지표, 소문 같은 거를 조금 더 취합을 하게 되면 세력들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종목이 좀 전체가 좀 됩니다. 좀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종목의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 또 그리고 뭐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함께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토의도 해보고, 또 실전에서 어떻게 뭐 쓸 수 있는가를, 수급 분석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정확하게 배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뭐 이 종목도 뭐 전용 카페에서는 여러 번 뭐 거론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계속 매집을 했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지만 주식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뭐 전고점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더 어떤 보고서 간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이미 또 세력들의 이렇게 의도를 파악한 시점이라면 사실은 이런 기술적 지표가 이래 무너지는 시점이 좀 더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종목은 제일모직인데요. 이 종목 정말로 이제 지루하게 가는 종목이죠. 세력들도 좀 마음 아플 겁니다.
2012년 3월부터 거의 1년여 동안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물량을 늘렸는데요. 주식 가격은 오히려 이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좀 장기적으로 이래 본다면 이 세력들이 참 실력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가 선도 세력이 투신이거든요. 그래서 투신이 어떻게 자꾸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잘 뭔가 안 맞는가 봐요. 뭐 그래도 뭐 세력들이 이 종목으로서 최근에 좀 뭐 팔고 있었지만 손해볼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주식 가격을 여기서부터 지금 현시점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들어 올려야만이 세력들이 손해 안 보고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술적 지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좋은 시점이죠.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보면요. 여기는 이제 화학업종이 끝나고 철강금속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워낙 크죠. 시가총액이. 오래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 7월달부터 해서 물량을 이렇게 늘렸는데 이때보다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한다 이때잖아요. 요때보다 주식 가격은요 현재 이만큼 더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때 정말 좋았죠. 2011년도 말 이때 정말 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래 나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고 또 외국인들도 계속 이렇게 물량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 종목은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세력들이 더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만 좀 지루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뭐 돈은 못 벌겠지만 이런 종목은 뭐 돈 뭐 많으면 많은 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100억도 넣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가 뭐 그 정도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10억 이런 것도 한 방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철강업종에서 한 종목 더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좀 너무 많이 이래 흔들고 있어요. 세력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어떤 세력들입니다. 2012년도 한 8월경부터 물량을 매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 크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세력이에요. 주가 선도 세력이 누군가 한번 보면 이 투신이네요. 투신하고 그 다음 외국인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어요. 뭐 결론은 뭐겠어요? 뭐 개인들의 물량을 점진적으로 빼들어 가는 거죠. 물량이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때보다 시작해서 조금 뭐 치사하고 더럽지만 지금 사도 세력들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에서 물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흔들든지 말든지 이 종목에서 세력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 주식 가격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살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KB금융도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죠. 2012년도 1월경부터 이때부터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세력들이 워낙 좀 시가총액도 좀 크고 그동안 은행업종의 여러가지 어떤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때보다 뭐 이때하고 거의 주식 가격 비슷하네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고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하고 있고 또 이 종목으로 돈을 벌려면 들어 올려야 됩니다. 들어 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정권업종 한번 볼까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었어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2011년도 한 11월경 요때부터인데요. 외국인 또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고 주식 가격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뭐 오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뭐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보다 현재 주가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요, 세력들의 의도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의도만 파악한다면 오히려 기술적 지표를 그냥 역용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질 때 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가만히 놔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이 돈 벌려면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세력들이 정말로 내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도 잘하고 위험 뭐 관리도 잘하고 뭐 100개나 뭐 아무리 낫다 하더라도 그냥 수급 분석하면 세력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노는 게 됩니다. 가지고 놀 수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은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기관들이 새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량을 계속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었고, 또 물량을 계속 세력들이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은 그래 재미가 없었거든요. 또 현재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이제 우리 투자증권도 동일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물량을 많이 매수했고, 주식 가격은 아직도 세력들은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돈 벌려고 하면 들어 올려야 된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간단한 건데,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먼저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제 돈이 흘러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고,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큰 흐름이 파악이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다루어 드렸던 종목들처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석 투자가 되겠죠. 또 이 종목들이 2013년 유망 종목이라고 제가 이미 뭐 지금 강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의 흐름 그 자체고, 혹시나 세력들이 이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듣고서 에이 모르겠다, 처분을 하자, 내 손해보더라도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처분할 수도 있죠. 팔아버리면 세력들은 손해보는 거고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격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세력들은 마음이겠지만, 과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도 다 상승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종목에 따라서 많이 상승하고 뭐 작게 상승하는 종목은 있겠지만,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저가에서 매집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사서 나중에 이제 뭐 공매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전략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행복시야 때문에 작전 노출되었다, 더럽다, 정리할란다, 손해보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 정리하십시오. 뭐 나도 조금 손해보면 되니까, 혹시 매수했다면. 뭐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투자해놨고 그렇게 쉽게 세력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더 이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주가 상승의 핵심을 분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력들의 친구가 있으면 되는데 그 방법은 전공법이 아니다. 가능하면 수급 분석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지금 분석해 드린 종목은 뭐 2013년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될 겁니다. 실전에서 수급 분석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책에다가 또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또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또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소문,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고 딱 중심을 돈의 흐름으로 잡고서 자꾸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자꾸 활용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실력은 굉장히 향상이 되겠죠. 그렇게 주식 투자 실력이 느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도 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